자, 85쪽.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주자학의 원리는 16세기 무렵부터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 후기, 중기, 후기를 얘기하는 거야. 1500년대부터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도 계속 성리학, 유학이 크게 우리한테 영향을 끼쳤다가 이 시기에 주자 깨서 학문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주자학인 거고, 주자학에서는 인의예지라는 도덕적인 원리를 강조했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실정주의 원리로 작용했다. 그래서 주자학은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인 원리를 따지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도덕적인 원리니까 인의 예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했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실천 규범의 원리로 작용이 됐대요. 도덕적인 원리가 우리가 살아야 한 실천 규범의 원리. 그래서 안 맞는 부분이 일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물론 도덕적인 원리 있으면 좋지만 그게 완벽하게 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물리법칙 같은 거는 얘랑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근데 과학적인 법칙 같은 거는 여기는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그런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 주자학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도덕적인 존재하고 있으며 질서가 부여 일정하는 위치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도덕적인 질서 속에 각자가 위치에 따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다. 보세요. 이게 온 세계예요. 나쁘지 않죠? 동그라미. 이게 인간. 제일 중요하니까 개, 고양이, 돌, 물, 산 등등등등등 되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거고, 이들이 이루고 있는 세계는 도덕적 질서 내에서 살고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도 역할이 있고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자기들의 역할이 존재하는 거지. 책에 따르면 그래요. 그러면 이 역할은 누가 줘요? 하늘이 부여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도 하늘이 부여하는 거고 산의 역할도 하늘이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이 부여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충실히 살아야 돼요. 이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어떤 역할을 부여하느냐? 하늘이 인간 중에 누구 한 명한테는 자, 너는 임금을 해라. 임금의 역할을 충실해야 돼요. 너는 신하를 해라. 너는 부모가 되어라. 너는 자식이 되어라. 그래서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고. 공군인심 부부자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늘이 부여한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 임금이 임금 역할을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게 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이 책임을 져야 한다. 뭐 해야 되죠?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명분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조선시대 때는 그게 반정인 거죠. 인조반정, 중조반정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임금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역할을 충실하지 않으면 반정 같은 게 발생하니까 내 지위를 내놓는단 말이야. 조선시대 때 반정은 2번이에요. 그래서 광해군, 연산군이 2번 있잖아. 군 들어가는 게. 그래서 내쫓고 자기네가 왕이 된 거 아니죠? 누가 왕이 돼요? 왕족의 사람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이야. 근데 참 짜증나게도 이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 것 중에는 모두 있느냐? 가뭄, 홍수, 심지어는 개기일식 혹은 해성 같은 거, 이런 천재지변 아니면 자연현상 포함된다고. 개기일식은 뭐죠? 달이 해를 가리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안다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게
저건 뭔 짓이지라고 했을 겁니다. 혜성 같은 것도 그래요. 별똥 같은 것도 그런데 혜성은 밤에 나타나서 뭐가 뚝 떨어지잖아. 헨리 혜성은 몇 년마다 오죠? 76년마다 오는 게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76년마다 임금들은 불안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임금의 탓이라고 보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주자학에서 하늘이 역할을 부여했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도덕적인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려면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근데 희한하게도 임금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되고요. 신부자한테는 또 그건 없어. 자식이 똑바로 못한다. 와, 내쫓아.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부모가 똑바로 역할을 못해. 내쫓아. 이것도 이상하잖아. 요거는 하긴 하죠. 누가? 임금이.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야.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쭉 진행이 잘 되다가 17세기에 외국에서 청나라에서 아니면 직접 교류해서 뭐가 들어오느냐? 이제 서양의 학문이 들어옵니다. 구분할게요. 이렇게 진행이 돼서 서양의 학문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럴 땐 왼손으로 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쓸 수 있을까? 어이씨. 야, 느리지만 오른손으로 거꾸로 쓰는 것보다는 뭐가요? 어쨌든 서양 학문이에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인식 변화가 생겼냐면 이게 생깁니다. 자연은 자연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각각의 영역을 분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하늘이 부여한 게 아닌 거고 역할은 있겠지만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도 필요가 없게 되고요. 이 안에서 인간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이 분리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인간이 얘네들을 활용하는 게 가능해졌죠. 그거를 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발전이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굳이 충실할 필요가 없고 이제 굳이 충실할 필요가 없으니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뭄과 홍수 같은 게 발생을 해도 임금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이거를 미리 얘기할게요. 요쪽 개념, 지금 주자학 쪽 개념 밑에 다음 단락에 나오는 니은이에요. 그리고 요쪽이 기억이야. 한번 볼게요. 이제 쭉 봅시다. 첫 단락 됐고요. 두 번째 단락. 17세기 초부터 조선사회에 유입된 서구의 지식들은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의 의식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 집중하는 과학적 지식. 아무래도 과학적 지식은 나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얘가 왜 이렇지? 왜 무거운 게 떨어지지? 중력에 작용하는구나. 이런 거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주자는 뭐예요? 주자학은 뭐예요? 관념적인 탐구를 나타내죠. 마음의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 너무 안 맞죠?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야. 또 지구가 둥글다는 지식은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 생각하는 중화주의적 세계가 상충했다. 지구가 둥글게 되면 어디가 중심이에요? 지구가 둥글면 중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방식일 수 있는데 지구가 둥글는데 세계 중심이 어디냐? 없는 게 아니라 다 중심이죠. 그러니까 사고방식의 차이야. 지금 여기에 모 학생 같은 경우는 중심이 없죠 라고 하고 나는 무조건 그럼 나도 중심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 중심이 없다고 하는 거는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거고 모두가 중심이야. 나도 중심이야. 이거는 자기 중심주의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모 학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나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름 얘기 안 했잖아요. 일부러 안 한 거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이게 자꾸 내가 이름 얘기하면 이거를 드러내서 다시 편집을 해야 된다.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모 학생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전에 어디였죠? 중심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의 생각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걸 다들 꺼려했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 아는 사람 알 텐데 중국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중화 사상이. 여기가 중국이 최고인 거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고 봤잖아요. 그럼 조선은 오랑캐냐 아니냐? 조선도 오랑캐입니다. 근데 조선도 오랑캐는 오랑캐인데 그래도 중국에 근접한 오랑캐지. 그래서 여기가 중화고 조선을 소중화라고 했죠. 근데 나중에 중국이 끝나잖아. 한족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비록 오랑캐지만 우리가 그래도 중화에 근접했다. 우리가 최고야. 이런 사상이 조선 중기 후기에 커지는 겁니다. 참고로. 네, 어쨌든 약해지는 거고요. 이러한 변화로 일부 지식인 그 위에 인간 사회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자 물어볼게요. 인간 사회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은 주자학 생각이에요? 아니면 서구 사상 생각이에요? 서구 쪽이죠. 잠깐 표시 좀 해놔. 이따가 문제 풀 때 써먹읍시다. 인간 사회 모든 문화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거 문화 상대주의 개념이긴 한데 또 서양도 사실 안 그런 건 맞는데 그래도 이런 게 좀 들어왔으니까 영향력이 약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실학적 학문관이 대두하게 되었다죠. 자, 세 번째 단락. 기억을 봐요.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하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쪽 얘기입니다. 굳이 왜 인간은 인간이고 자연은 자연 아니야? 라고 보는 게 이쪽. 서양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왔으니까 기억이 이쪽이야. 쭉 내려갈게요. 네 번째 줄. 제2현상이 일어나면 군주의 임무 수행 여부에 대한 정치적인 역할 책임을 군주에게 물을 수 있었다. 누가? 니은이. 즉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통일적 파악하려는 의식을 바탕으로 제2현상을 인간의 도덕적인 실천 영역과 관련지어 해석을 하였다. 누가? 주자학이. 니은이. 이익은? 하나 물어볼게요. 관련지어 해석하였다. 점. 이익은? 그 사이에 들어갈 적합한 접속 부사는 뭘까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러므로 중에 근거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관련지 해석하였다. 이익은? 야 내가 그리고 그러다 그래서 그러므로 했는데 하지만이 왜 나와? 아니 자 모학생 왜 자꾸 이상한 얘기 하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럼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는 근거는 뭐예요? 뒤에 쭉 가면 인간의 영역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라고 했으니 그러나가 적합한 거고요. 니네 글 쓸 때 실제로 글을 쓸 때는 접속부사는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접속부사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 소설 같은 거에 보면 접속부사를 거의 안 씁니다. 왜냐? 그러면 너무 뻔해지니까. 근데 논리적인 글에는 일부러 쓰는 경우도 많아요.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일부러 쓰는 겁니다. 수업 시간도 선생님들 하는 말 같은 거 잘 분석을 해보면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해야지 니네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더 명확히 하기 때문이야. 근데 봐, 또 썼죠? 썼잖아. 야, 이거 안 쓰려고 노력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한번 해봐. 하루 종일 접속부사 안 쓰는 거 한번 해봐요. 니네가 막 머리가 터질 거야. 빡 터질지도 몰라요. 근데 반대로 니네가 글을 볼 때 접속부사가 없다면 채워 넣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논리적인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 밑에 5줄 내려가 봐요. 또한 최한기는 그러면 최한기하고 이익은 같은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인 거죠. 또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하나 얘기해 줄게요. 니네가 문제를 풀 때 혹은 본문을 읽을 때 분명히 이게 인문이든 사회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예술이든 간에 사람이 나올 거란 말이야. A 지금 그러나 했잖아. B는 또한 C는 그럼 A, B, C는 이거는 주자학자들이고 이거는 이익이고 최한기잖아요. 어떻게 편먹으면 돼요? A가 혼자 있고
B하고 C가 한 편이라고. 왜 얘기하냐면요. 문제를 조금 꼬아서 낼 거면 뒤에 문제 나올 때 보기에도 사람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편먹기 한번 해봐요. 그러면 훨씬 더 문제 풀 때 편해요. 편을 먹는 거야. 이따가 편먹기 관련한 문제는 또 2번 문제 풀 때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최한기는 그런 이야기니까 쭉 읽어보면 되고요. 자, 마지막 단락. 85쪽의 마지막 단락. 조선의 실학자들은 서양의 학문관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관과 자연관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변화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일부의 사람들한테는. 이 과정에서 실학적 학문을 정립해 나갈 수 있었다. 이는 과학적 지식이 기존과는 학문적 지위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과학이란 말 자체는 없어요. 과학이란 말은 이쪽 개념이 들어가서 생기는 거야. 학문이에요. 그러면 이전에는 뭐라고 했을까? 그런 개념을 과학이란 말 쓰지 않고 그냥 기술이겠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는 누가 있죠? 장영실이 계시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시받았죠. 왜 무시받아요? 천민이라는 거 빼고 학문이 아니니까 그냥 낮은 지위가 하는 기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바뀐대요? 이제 실학적 학문관이 들어오면서 그래 이것도 학문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 돼요. 마지막은 넘어가고요. 86쪽에 중요한 거. 그래서 실학이라고 하는 게 왜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를 볼게요. 이들은 서구에서 유입된 새로운 학문이 인간관의 자연관에 미친 영향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해 주자학적 사회를 바탕에 두려고 노력했다. 이게 지금 읽은 게 한계도 있고요. 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한계가 뭐냐?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한 건 이해를 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틀은 깨지 못하죠. 주자학적 사유를 바탕에 두려고 노력했다. 이 틀 자체를 깨지 못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올 수가 없고요. 하지만 마지막 줄 서구의 학문과 과학적 지식을 깊이 있게 검토했다. 고민해봤다. 그래도 생각을 해봤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지닌다. 이게 있으니까 좀 더 후기에는 더 변화가 생기는 거야. 이런 게 없으면 아예 변화도 생길 수가 없게 되죠.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쉬운 거지만 시키는 대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 첫 번째 줄. 위의 지도는 원형이라는 근대 서양의 세계지도 형식을 빌렸다. 거기 줄 한번 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지도의 형태는 서양의 것을 따른다. 여기도 줄 한번 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익숙한 땅 이름으로 구성했다. 또 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밑에 중심에 중국이 그려져 있다도 줄 한번 쳐봐. 그 다음에 밑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되지는 않았다. 이것도 줄 한번 쳐보고요. 밑에 조선은 중국만큼 부각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중국은 원으로 크게 강조. 그 다음에 마지막 나머지 자투리 나라들은 직사각형의 형태. 줄을 쳤잖아. 연습이야 연습. 그러면 줄 친 것들을 둘로 한번 나눠봐요. 편 한번 먹어봐. 어떤 게 어떤 거랑 그래도 느낌 비슷하다. 어떤 게 어떤 거랑 느낌 비슷하다. 얘하고 얘는 다른 것 같다. 그리고 그걸 다 한 다음에 기억과 니은하고 연결 지어보는 겁니다. 계속 편먹게 하는 거예요. 자, 봐봐. 니은은요. 일단 니은은 주자학 쪽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것이에요. 기억은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인 거고요. 여기는 새로운 인식 쪽이라고.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첫 줄에 있는 원형이란 근대 서양의 세계지도 형식은 기억이겠죠? 새로 들어온 거니까. 밑에 있는 지도의 형태 서양의 것 이것도 기억이겠지? 밑에 고전에 나오는 익숙한 땅 이름은 니은일 겁니다. 옛날 거니까요. 밑에 중심엔 중국이 그려져 있다. 이거 니은이겠지? 그 다음에 중국이 상대적 크게 표현되진 않았다. 새로운 생각이 반영이 된 거지. 중국만큼 조선은 부각되어 있지 않다. 옛날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좀 안 돼. 이거 니은. 그 다음에 중국은 크게 니은. 자투리 국가들은 작게 직사각형 니은.
이제 끝이야. 1번을 볼게요. 세계 지도를 원형으로 제작했다고 하는 거는 새로운 거니까 기억이잖아요. 오른쪽 새롭게 유입된 서구 지식 중에는 둥글다 의식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푸는 거야. 5번을 봐요. 중국의 지명은 원으로 강조하고 다른 국가들의 지명은 직사각형 형태. 이거 니은이잖아. 옛날 거잖아. 그 다음에 모든 문화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아까 그래서 표시해 놓으라고 한 겁니다. 이거 뭐에 가까워요? 이거는 기억. 그러니까 안 맞지. 그래서 5번. 결국에 국어 영역은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잘 그렇게 안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기계적으로 푸는 거야. 전체 45개 중에 이제 화작 선택한 애들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대략 40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풀어도 돼요. 본문에인 거를 짜맞추기만 하면 45개 중에 40개는 답이 나옵니다. 그럼 몇 점이죠? 하나 2점이라고 쳐도 80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3점도 있을 거니까 한 85, 6은 나옵니다. 기계적으로만 풀어도 2등급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3등급은 확실히 나오지. 5개밖에 안 틀리잖아. 다 맞으면. 적어도 1, 2등급. 그러니까 5문제가 1등급, 2등급을 가르는 문제. 그건 이제 추론 문제 좀 어렵거든. 근데 기계적으로 푸는 연습만 해도 2등급은 나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3, 4, 5 있잖아. 그럼 고민을 해보면 왜 안 나올까 생각해보면 따져보지 않고 풀기 때문이야. 이게 뭐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됐죠? 자, 7강은 여기까지 합시다. 한번